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손영희입니다. 네. 자, 꽃, 생화, 그죠? 꽃하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꽃의 생명력인 시한적이라는 어떤 그런 시기적인, 시간적인 관념이 있다 보니까 꽃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시들 때가 제일 안타까우시죠. 꽃시장에서 활짝 피고 예쁜 꽃을 사가지고 와서 며칠 동안 잘 보시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서 없어질 때는 그 꽃의 초라함은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할 내용은 보존화라는 겁니다. 프리저브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서 시들지 않는 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화 자체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탄력이든지 생명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꽃이 바로 프리저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보존하예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꽃,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시들지 않는 꽃으로 미적인 뭐 그런 부분들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염료를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갖다 생각보다는 더 경제적인 가치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프리저브드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화를 하면 생화에 이제 보존기간이 있잖아, 그죠? 그 보존기간 한계를 갖다가 벗어나서 반영구적인 형태로 생화와 조화의 단점을 갖다 보완한 것이 바로 프리저브드라고 보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화와 조화의 단점을 보존해서 보존력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게 바로 프리저브드인데요.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보존하라는 것은 조화도 아니고 드라이 플라워도 아니고 조화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아트 플라워라 해서 천을 이용한다든지 플라스틱 종류 이용해서 만드는 게 조화라고 본다면 드라이 플라워는 생화 자체 그대로 거꾸로 해서 말린 게 드라이 플라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드라이 플라워는 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꽃 선물을 받으면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장소에서 그 생화를 갖다가 거꾸로, 즉 수분이 밑으로 빠지면서 원형 보존을 위해서 거꾸로 매달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매달아야지 수분도 빨리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이 플라워도 아니면서 생화도 아닌, 그래서 물이 필요 없는, 자, 드라이 플라워는 물론 물이 필요 없습니다. 생화는 물이 필요하겠죠. 드라이 플라워의 단점은 으스러지고 바스러지고 곰팡이가 생기시고 원형 보존이 잘 안 돼요. 생화는 아주 생명력 있잖아요. 아름답고 미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늘 물을 줘야 된다는 거, 물을 갈아줘야 된다는 것들의 어떤 단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존한 게 바로 보존하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 보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하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보존하다는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화와 같이 보존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보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존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생화가 가장 아름다울 때 줄기 목 바로 아랫부분에 줄기 2, 3cm 밑에 정도를 갖다가 따서 특수 보존액을 사용해 가지고 수분의 증발을 빼는 탈수 과정과 색상을 빼는 탈색 과정,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색상을 입히는 착색 과정과 또는 요걸 갖다가 다시 보존시켜서 장기간 건조의 단계를 거쳐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개념의 꽃이 바로 보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생활 보존 기간을 한계를 벗어나서 반영구적인 형태로 꽃을 보존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고요. 경제적인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이템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생화 자체가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령 쉽게 말하면 한 개 안단을 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드라이 플라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이 플라워가 아니고 요거는 보존화, 즉 보라색 염료를 시켜서 안개를 갖다가 보존화시킨 보존화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이 플라워 만지면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벌써 만졌을 때 떨어지죠. 꽃잎이. 예, 떨어지는데 이 자체는 지금 느낌이 탄력 있어요. 탄력 있고 수분을 머금 그대로 모습. 그 느낌이 그대로 손에서 묻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의 수고를 거쳐서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장기 보존하실 때 한다면 여기에 대한 거는 꽃값은 조금 더 뭐 2배든 3배든 더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개 특수 용액에다가 한 2, 3주 정도 물을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전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그냥 흰색의 안개입니다. 흰색의 안개에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건 드라이플러 된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탄력적인 느낌. 생명력이라는 것보다 만졌을 때 생화의 느낌이 수분의 느낌이 손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존화 생화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 사왔을 때처럼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보존시키는 상태에서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만족시킨 게 생화의 개념인데 그게 오랫동안 가지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꽃을 보면은 향기를 맡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시각적으로 즐기고 싶어하는데 생화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게 바로 보존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섬세한 생화의 디테일을 갖다가 섬세한 생화의 그러니까 가령 장미를 말하면 장미가 이렇게 피어날 때 장미 겉잎을 많이 따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즉 장미의 피는 모습이 장미 껍데기의 겉잎을 따내면 따낼수록 그 장미의 모습은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의 모습에 그 아주 섬세하잖아요. 피어나는 모습도 뭐 코스모스를 보시든지 어떠한 꽃이라도 섬세한 생화의 디테일을 갖다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보존화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화의 단점을 보완한 보존화는 생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조화도 아닌 것이 조화의 모습으로 갖고 있으면서 조화의 보존력을 살려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창조해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보존화 역사로부터 들어가기 전에요. 자, 이거는 레몬잎을 갖다가 그린 용액을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 담가서 그대로 건조시킨 상태고요. 요거는 유칼립투스라는 거예요. 유칼립투스 잎을. 물론 유칼립투스가 이렇게 보존화시키지 않아도 유칼립투스 드라이플러가 가능합니다만 드라이플러가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조 상태에서 바스러지거나 쉽게 원형 상태를 보완할 수가 없지만 이건 이렇게 해도 그냥 그 자리 많이 부서지지 않고 원형 상태로 보존하면서 오랫동안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 이건 지금 카네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카네이션을 갖다가 2가지 종류를 제가 염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갖다가 지금 되게 가능하면 이제 원형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화의 섬세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려서 이렇게 보존하려고 만들었는데 여기는 블랙이 염소를 써줬고 여기는 블랙에다 약간 그레이를 좀 써줬습니다. 같은 거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색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카네이션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했죠. 자, 이거는 뭐랄까 형광색 핑크죠. 형광색 핑크에 약간의 이렇게 블루색을 갖다가 약간 그라데이션 해본 거예요. 자, 생화입니다. 느낌 자체가 그대로 지금 부드러워 생하고요. 여기는 이제 블루예요. 자, 블루. 카네이션의 색이 블루는 안 보셨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블루를 갖다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한여름에 이 블루 카네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선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화는 내가 원하는 색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존화의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생화가 가장 아름다울 때 꽃을 따서 특수용액에 다 담근다 그랬어요. 요거는 색깔을 뺀 겁니다. 레가토 장미라 그래서 오렌지색 장미예요. 오렌지색 장미를 색깔을 뺀 상태입니다. 즉 탈수를 시키고 탈색을 시킨 과정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알파 용액을 이용해서 탈수와 탈색을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특수 보존 용액인 다시 이렇게 착색을 하기 위해서 착색과 보존과 건조의 단계를 시켜서 현재 이런 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존화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존화의 이제 역사를 일단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래서 보존화 역사는 제일 처음 시작은 1980년도경에 이태리로부터 이제 뭐 이런 잎종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꽃만을 대상으로 보존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쯤에 이제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 쪽으로 넘어와서 그때 장미로서 보존화를 해서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게 프랑스에 의해서 보존화 장미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된 이후에 이제 유럽 쪽,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 쪽에서, 유럽 쪽에서 시작이 돼서 일본 쪽으로 와서 일본에서는 시들지 않는 꽃 또는 마법의 꽃이라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게 바로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 2008년도의 경우를 집계낸 경우를 보면 2008년 동안 300억 엔의 매출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이 프리서브드로 보존화로 매출을 올린 거예요. 네, 올리면서 세계 보존화의 약 60% 정도가 일본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매장을 가보면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이 보존화가 1%, 2% 정도밖에는 뭐 전체 생화에 또는 조화에 1, 2% 정도밖에는 전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일본 꽃시장을 가보면 일본 꽃시장 내에서도 한 20, 30% 정도의 이 보존화가 꽃시장 내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예. 즉 시들지 않는 꽃에 대한 매력을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품 가치는 꽃값은 비쌀지 모르지만 반영구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생화를 매주 사서 하는 것보다는 또는 색상에서 생화에서 내가 원했던 색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색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마법의 꽃을 해가지고 많이들 선물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초부터 해서 일본에 소개된 꽃들이 이제 한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 5년간 30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어낸 게 바로 또 이 프리서브드인데 고성장 이루어내면서 콜롬비아라든지 또는 에콰도르라든지 케냐 쪽에서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이제 동양권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이든지 다시 또 멕시코로 가면서 베네수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본 쪽으로 오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등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넘어와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보존화 생산 국가가 이렇게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그럼 역사가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산 국가가 확산되고 있냐라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장점,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존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존화의 특징을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존화의 특징. 우선은 가장 단점이 물을 가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 없이도 영구적으로 보존 방법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물 없이도 아름답게 보존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보존화의 특징이라고 또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화는 물과 상극이죠. 물과 상극이에요. 탈수를 시키고 탈색을 시키는데 이 더위에 특히 장마철에 습기가 많을 때는 이렇게 보존시켜 놨던 예쁜 꽃들이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습이든지 이렇게 수분의 습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건조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잎이 떨어진다든지 여기서 이게 잎과 이 부분이 줄기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네. 그래서 물과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화의 장점하며 물을 줄 필요가 없고 물을 갈아야 되는 불편을 갖다 없애주는 게 바로 보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면 기온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보존화가. 그래서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10년 이상 이 보존화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심한 사계절성의 나라에서는 10년까지는 못 보고 한 5년 이상은 보존해서 이 꽃을 갖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잇따르며 또 하나의 특징은 보존의 특징은 뭐냐면 생화와 동일하게 만져봤을 때 부드럽고 굉장히 신시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보존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화는 꽃 자체의 조직을 전혀 파괴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파괴를 하지 않고 보존 용액과 색소를 갖다 첨가하여서 보존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보존화의 보존 방법인데 반면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드라이 플라워는 어떤 상태냐 하면 그대로 탈수만 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탈색은 햇빛에 의해서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래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드라이 플라워는 마르는 과정에서 부서지죠. 바삭바삭 그러면서 부서지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부서지든지 탈색이 된다든지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존화처럼 드라이 플라워는 탄력을 생명력을 갖다가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드라이 플라워예요. 반면에 그런 반면에 이렇게 뭡니까? 보존화는 그거의 단점 탈색이 되지도 않고 착색하는 다시 착색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